당신 현재 대한민국 영토에 남아있고 우리는 대한민국 국군이다. 적이라고 판단됐을 때는 이 문들을 넘어가면 바로 DMZ의 시작이고 바로 북한 지형이 보입니다. 1km가 안 되는 거리에 적이 있는데 말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깝다는 것에 또 놀랍고 적이 도발하는 것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이구나라는 거를 하나도 100골! 죽어도 100골! DMZ를 철통같이 사수하겠습니다! 100골! 저는 지금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백골부대 육군 3사단 수색대대에 나와 있습니다. 북한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이곳은 24시간 긴장감이 흐르는 곳입니다. 궁금해 이번 시간 주인공은 육군 3사단에서 수색중대장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박예은 대위입니다. 제가 직접 박 대위를 만나 육군 최전방 수색중대장은 어떤 하루를 보내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여기 철원은 4월달인데도 눈이 오네요. 예, 저희가 5월까지도 눈이 온 적이 있어서 아마 계속 눈이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100골! 안녕하십니까. 3사단 수색대대에서 중대장 임무 수행 중인 박예은 대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3사단 수색대대는 어떤 부대인가요? 3사단 수색대대는 평시 주도권 확보를 위한 공세적 DMZ 수색 매복 작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탐지 작전을 통해 적의 침투 흔적과 도발 징후를 식별하고 경호 작전, DMZ 차단 작전 등 다양한 기타 작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시에는 적의 중심 지역으로 이동해 첩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여기가 중대장실인데 제가 하루에 해야 되는 혹은 월별로, 연간별로 해야 되는 업무들을 좀 정리해두고 있고 여기는 제가 업무를 보는 테이블과 또 저희 중대원들과 같이 면담을 하거나 혹은 회의를 하는 공간으로 좀 놔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침대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하계 기준으로는 수색작전을 오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전날 여기서 자거나 혹은 군장검사를 실시하고 조금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침대가 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몇 번 정도 여기서 주무세요? 그냥 거의 매일 쓴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투부에 붙어있는 이 부착물 같은 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기 보이는 이 흉장은 저희 3사단 수색대대를 대표하는 어떤 상징적인 흉장이고 왼쪽은 지휘관 견장, 중대장으로서 지휘관 견장이고 또 최전방 경계부대라는 패치가 있는데 중부전선 최전방에서 지금 임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패치는 저희 사단의 백골 마크 되겠습니다. 여기 수색대대에서 수색중대장을 맡고 계신 거잖아요. 예, 3사단에서는 처음으로 여군 수색 중대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사단은 최초 여군 중대장인가요? 맞습니다. 3사단 최초 여군 중대장입니다. 여기 왼쪽이 이제 여군 휴게실입니다. 여기에 세면장이랑 화장실이랑 뭐 쉴 수 있는 공간이 다 있는데 혹시 내부도 한번 네네, 한번 볼까요? 보시면 안에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이랑 관물대가 있고 그다음에 샤워 시설, 화장실까지 다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좁네요. 네, 저희가 3명밖에 안 돼서 그렇게 크게 큰 공간을 좀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또 저는 웬만하면 중대장실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다른 간부 2명만 이 공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 간부들은 여기서 잠도 여기서 자는 거예요? 맞습니다. 상황이 발생하면 여기서 매트 깔고 잠자고 있습니다. 중대장님의 하사박정우면 들어드리겠습니까? 네, 들어오십시오. 백골 중대장님. 백골. 금일 매혹 작전 브리핑 드리러 왔습니다. 네. 기동로상은 이렇게 현재 사마동을 투입해서 구권 감거리 그리고 팀장과 팀장 두 가지 부분. 방금 어떤 보고를 한 거예요? 매일 DMZ 수색 및 매복 작전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색 및 매복 작전 하기 전에 투입전 교육을 그 교육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브리핑을 해주고 제가 인지한 상태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격하러 가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중대장님은 같이 가시나요? 예, 그래서 장구를 착용하고 사격장 올라가겠습니다. 방탄부에는 원래 계급작이 없나요?
저희가 DMZ 작전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 들어갈지 모른다는 생각이 있어서 평소에도 이렇게 떼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격 훈련 어떻게 진행이 돼요? 첫 번째 사격은 소형 전술 차량이 이동하면서 DMZ 작전 간에 발생한 적 상황에 대한 사격을 실시하고, 두 번째 사격으로는 귀순자 유도 상황을 연출해서 귀순자를 유도하고 또 추격조에 대한 사격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적을 조우한 상황이라서 차량에서 1차 기동 사격을 실시한 후에 이후에 각 통신 장비로 보호하고 2차 사격을 실시하겠습니다. 일부 인원은 차량에서 하차해서 차량을 포인트로 삼아서 사격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훈련을 할 때 통신 장비를 활용해서 대대 지휘통제실과 교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상황처럼 훈련에서도 교신이 되는지 혹은 통신이 되는지에 대한 확인을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희 작전팀이 수색작전과 외복작전을 들어가게 되면 적이 눈에 보이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즘은 북한군이 내려와서 어떤 상황이 사실 발생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작전팀은 즉각 대응하는 그런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인원들이 일단 수색작전을 출발하는 모습으로 훈련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당신 현재 대한민국 영토에 남아있고 우리는 대한민국 국군이다. 우리의 통제에 잘 따르면 안전하게 대한민국에 내려갈 수 있겠다. 뒤로 돌아. 현재 가지고 있는 물품들을 다 바닥에 내려놓도록 실시. 귀순자로 보이는 인원이 발생한 상황이고, 지금은 귀순자가 아군의 안내 절차에 따라서 총기와 장비를 해체하고 내려놓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좌측으로 2구 이동. 엎드려. 지금은 귀순자가 도주하는 것을 보아서 이 인원이 귀순자가 아닐 수도 있겠다, 내려오다가 우리와 마주친 적일 수도 있겠다라고 상황을 가정해서 적이라고 판단됐을 때는 즉각 사살을 하고 있습니다. 적사자 완료! 이렇게 되면 훈련이 종료가 되고 부족했던 점을 보완해서 실제 작전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색중대원들의 수준은 어느 정도예요? 지금 수색중대원들의 수준은 실전과 같은 훈련을 끊임없이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전투 감각이 굉장히 발달된 상태입니다. 언제 적지 중심에 투입해도 무리 없을 만큼 완전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차렷! 신고합니다. 중사 이정재 등 부사관 4명, 영사 2명은 2025년 4월 14일 신속 대응 및 1-1 브라보 수색 작전을 명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지뢰 탐지기 되는지 작동 여부 확인하겠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네, 이상 없습니다. 올리케이 이상 없는지 확인하겠습니다. IR 장비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가기 전에 되는지 한 번씩 더 확인해 주시고, 최근 들어 적이 좀 많이 따라서 여러 가지 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적의 도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다치지 않고 잘 다녀오기 바랍니다. 저희 작전팀은 일단 제일 선두에 지뢰 탐지기를 들고 가고 있습니다. DMZ 지역이 아무래도 지뢰가 많이 매설되어 있고 다 탐지가 안 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선두 인원이 지뢰 덧신을 신고 이 지뢰 탐지를 하면서
이동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DMZ 작전을 들어갈 때 수기를 들고 들어갑니다. 목소리가 닿지 않는 거리에 있거나 혹은 소리를 내면 안 되는 상황일 때 상황 공유를 하기 위함입니다. 북한과 맞닿은 이 최전방이잖아요. 임무에 대한 책임감과 부담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중대장으로서 막연한 부담감을 가지기보다는 우리 작전팀들이 작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하고 작전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중대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임무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DMZ 들어가는 길목인가요? 맞습니다. 저희 작전 인원들이 이 길을 따라서 오른쪽에 보이는 통문으로 DMZ를 투입하겠습니다. 저 문만 넘어가면은 바로 DMZ 시작인 거예요? 맞습니다. 이 문들을 넘어가면 바로 DMZ의 시작이고 저희가 수색로를 돌다 보면 바로 북한 지형이 보입니다. 그럼 들어가서 작전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수색작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미리 개척해놓은 수색로를 따라서 이동하면서 특이사항이 발생했는지 다른 점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적의 동향을 확인합니다. 주로 저희가 수색작전에 나오면 적도 같이 나와서 서로를 감시하기 때문에 적을 감시하고 노출 구간을 극복하고 또 이동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지역은 아지역인데 이 지역과 북한이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과의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이 산에 북한은 나무가 많이 없고 대부분 다 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MDL 근처에서는 뭐 저런 지역에 북한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름 같은 경우에는 물고기를 잡으러 내려온다거나 기타 목적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저희가 수색작전 할 때 특이사항을 식별하면 상급부대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중대장님은 북한군들 많이 보셨겠지만 처음 보셨을 때 기억나세요? 생각보다 가깝다는 것에 놀랐고 말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깝다는 것에 또 놀랐고 진짜 딱 여기에서 한 저 나무 정도 거리에 북한군이 있어서 그렇게 가까워요? 맞습니다. 적이 도발하는 것이 정말로 가깝고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이구나 라는 거를 좀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걔네들도 겨울에는 좀 따뜻하게 입고 있어요? 겨울에 북한군이 망토를 두르고 나옵니다. 근데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게 개 가죽으로 만든 망토다 이런 소문도 있고 또 추울 때는 모닥불을 피우는 것도 보이긴 또 해서 쟤네도 춥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여군도 봤어요? 북한 여군? 아닙니다. 여군은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북한군도 가끔 수색로상에 있는 저를 보면 되게 신기해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렇게 갈대밭으로 쫙 돼 있으면 저게 사람 키우다 높을 것 같은데 침체에 와도 잘 포착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색로상에 갈대밭이 있을 때 듣는 것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고 갈대가 흔들리는 거에도 집중을 많이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멧돼지나 고라니이긴 하지만 상급부대가 저희가 같이 수색로를 돌 때 열상감시 카메라로 비춰주고 있어서 적의 특이사항이 식별되면 바로 저희한테도 전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작전을 하면서 좀 위험했던 순간이 있나요? 최단 거리로는 1km가 안 되는 그 거리에 적이 있는데 어떠한 도로 개설 작업이나 그런 것을 목적으로 적이 TNT를 터뜨린다거나 하는 상황들이 있을 때 조금 위협을 느끼고는 합니다. 또한 저희가 노출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노출 구간은 최대한 신속하게 서로 감시를 하면서 통과하고 있습니다. 학창 시절을 인도에서 보냈다고 했는데 성장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9살 때 부모님에 따라 대한민국을 떠나서 캐나다에서 1년 반, 인도에서 10년 반을 거주했습니다. 대학생이 된 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군복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도에서 학교 다닐 때는 인도인이 다니는 학교 다닌 거예요? 아니면 국제학교를 다니신 거예요? 현지 학교를 다녀서 다 인도 친구들이랑 같이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희 반에 저 혼자 한국 사람이었고 가끔 아프리카나 스리랑카 쪽에서 유학 온 친구들이 한두 명 정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군인이 되겠다고는 언제 생각하셨어요? 오랜 기간을 해외에 살다 보면 정체성에 혼란이 옵니다.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지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는데 내가 정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가를 위한 일을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도에 살 때 폭탄 테러 사건을 간발의 차로 피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국가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느꼈고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군인이 되자라는 마음을 먹고 대학교를 한국으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군인이 되려고 한국에 오신 거예요? 맞습니다. 보통 이제 군대 오면 집밥이 그립다고 하잖아요. 인도 음식이 그리워요? 한식이 그리워요?
아무래도 한식은 매일 접하다 보니까 인도 음식이 정말 그립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어떻게 보면 인도식 볶음밥이라고 할 수 있는 비리아니라는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이 정말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건 이제 손으로 먹나요? 맞습니다. 오른손으로 먹습니다. 지금은 인도 식당 가도 손으로 먹진 않잖아요. 인도 식당 가면 손으로 먹습니다. 아, 그래요? 다들 저에게 그걸 기대하는 눈치도 좀 있어서 직접 시범을 보여줍니다. 여군이라서 어려운 부분이 혹시 있으세요? 여군이라서 어려운 점은 여군이라서 어려워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실 다 동등하게 할 수 있고 다 동일하게 임무 수행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저희를 앞서면 저희가 임무 수행을 하기도 전에 지쳐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똑같이 안보를 지키는 군인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자도 군대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성별과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에는 다양한 보직이 있고 다양한 자리가 있는 만큼 성별을 불문하고 국가 안보를 위해 힘쓰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시청하고 있어요. 우리 국민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저희 작전팀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합니다. 수색대대원들을 오며 가며 보게 되신다면 혹은 아는 수색대대원들이 있다면 이들이 얼마나 목숨 바쳐서 DMZ 작전을 하고 있는지 알아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